어떤 경우는 환자가 방광염으로 병원을 가면은 이 배양 검사 없이 그냥 단순한 소변 검사만으로 염증이 있구나 하고 약을 이렇게 처방받아서 드시는 분도 있는데요. 이런 경우는 그 방광염이 원인이 되는 균이랑 좀 잘 안 맞는 항생제를 쓰시는 분들도 있어서 생과계로 치료가 잘 안 되고 약을 먹어도 증상이 비슷하고 이래서 다시 병원을 방문하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. 안녕하십니까, 골드만 비뇨의학과 최호철 원장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급성 방광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. 급성 방광염이란 소변이 신장에서 만들어져서 이제 저장되는 곳인 방광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. 이제 보통 방광 내 세균이 비정상적으로 증식해서 발생하게 되고요. 여성의 경우 한 30% 정도가 평생 한 번 이상은 걸릴 수 있는 그런 흔한 질환입니다. 급성 방광염의 증상으로는 우선 배뇨 증상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. 소변이 굉장히 자주 마려운 빈뇨, 그리고 소변을 못 참고 급하게 소변이 마려운 절방뇨 증상, 그리고 소변을 보고 나서도 뭔가 개운치 않고 자꾸 잔뇨가 남아있는 것 같은 잔뇨감이 있을 수가 있고요. 또 이제 통증 증상도 있을 수 있겠네요. 소변을 볼 때 아래쪽에 뭐 화끈거리거나 따끈거리거나 흔히 밑이 빠질 것 같다는 표현을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어떤 불편감이나 통증을 호소하시는 경우도 있고요. 그런 밑뿐만이 아니라 치골이나 아랫배 혹은 골반이 되게 아프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통증이 좀 있을 수가 있겠네요. 그리고 소변에서 혈뇨가 섞여서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소변의 색이 좀 빨갛거나 아니면 소변을 보고 나서 휴지로 닦을 때 혈뇨가 좀 묻어 나온다고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고, 소변의 색깔이 굉장히 탁하거나 좋지 않은 냄새가 나거나 소변의 형태나 성분의 변화를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. 또한 방광염은 그 자체만으로는 신우신염이나 상부요로 감염과 같이 발열이나 오한 이런 어떤 전신적인 증상은 일으키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. 그럼 이런 방광염의 원인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? 방광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어떤 상행성 감염으로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. 항문이라던가 질 주위, 회음부에 존재하는 어떤 세균들이 요도를 통해서 방광 안으로 진입을 해서 방광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흔합니다. 따라서 남성보다는 상대적으로 요도의 길이가 짧은 여성한테서 이런 급성 방광염이 더 잘 생기는 것이지요. 물론 세균 자체의 독성이라던가 개개인의 면역력 이런 거에 따라서 개인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 보통 방광염의 한 80%는 대장균이라는 균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고, 그 이외에도 포도상구균이나 장구균, 엔테로박터균 이런 다양한 균에 의해서 생길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보통 그리고 방광염의 경우는 적절히 잘 치료를 하면은 흔히 합병증을 일으키지는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요. 일부에서는 방광염이 이게 치료하지 않고 지속하면은 신우신염이나 요관염 같이 이제 상부요로 감염까지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타이밍에 늦지 않게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자, 이제 그러면은 이런 방광염을 진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환자의 병력 청취가 중요할 테고요. 소변 볼 때 아까 말씀드렸던 통증이라던가 혹은 갑작스러운 어떤 배뇨의 패턴의 변화, 혹은 소변에서의 갑작스러운 혈뇨나 소변에서의 악취, 소변이 조금 뿌얘진다거나 이런 증상이 갑자기 생기진 않았는지를 물어보는 게 우선일 것 같고요. 둘째로는 이제 중요한 검사는 당연히 소변 검사겠죠. 소변 검사를 통해서 소변의 실제 백혈구, 녹뇨죠. 소변에 염증이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고, 소변에 이제 혈뇨, 피가 나오는 건 없는지, 그런 소견이 있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고,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소변 검사에서 배양 검사라고 균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검사를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 이 배양 검사가 중요한 이유는 가끔 어떤 경우는 환자가 방광염으로 병원을 가면은 이 배양 검사 없이 그냥 단순한 소변 검사만으로 염증이 있구나 하고 약을 이렇게 처방받아서 드시는 분도 있는데요. 이런 경우는 그 방광염이 원인이 되는 균이랑 좀 잘 안 맞는 항생제를 쓰시는 분들도 있어서 생과계로 치료가 잘 안 되고 약을 먹어도 증상이 비슷하고 이래서 다시 병원을 방문하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급성 방광염이 의심되는 환자의 경우에는 처음 오셨을 때 균에 대한 배양 검사를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러면은 이제 이런 급성 방광염과 좀 감별 진단을 해봐야 될 질환들이 좀 있는데요.
예를 들어서 이제 과민성 방광 같은 경우가 있겠네요. 과민성 방광은 이제 염증은 아니지만 이제 방광의 이제 절방뇨를 좀 동반한 그런 어떤 배뇨 증상을 동반한 이런 질환인데, 이런 것들도 어떤 급방뇨나 잔뇨감, 빈뇨 이런 것들이 또 증상이 많이 겹치게 되기 때문에 과민성 방광도 좀 감별을 해볼 수 있는 질환이 될 수 있고, 또 이제 요로결석 같은 게 있어도 방광염이랑 비슷하게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. 왜냐하면 결석이 있어도 혈뇨나 배뇨통을 호소하시는 분이 있고, 결석의 위치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소변이 좀 자주 마렵다거나 잔뇨감이 있고, 아랫배나 뭐 이런 골반 쪽에 통증을 좀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요로결석 같은 거에 대한 감별 진단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방광염이 환자의 증상과 소변 검사만으로는 조금 확신이 안 서거나 애매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엑스레이라던가 방광 신장 초음파 같은 추가적인 영상 검사가 진단에 좀 더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아까 제가 방광염의 증상 중에 혈뇨 말씀을 드렸는데요. 만약에 방광염을 치료를 충분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변 검사에서 혈뇨가 좀 단독으로 계속 나온다, 이러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, 이런 경우에는 방광염이 아닌 뭔가 다른 원인 때문에 미세한 혈뇨가 좀 나오는 경우일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방광염을 충분히 치료했음에도 불구하고 혈뇨가 지속되는 분들은 꼭 방광내시경이라던가 필요하면은 복부 CT 같은 거를 찍어서 혈뇨에 대한 원인이 다른 거는 없는지를 한번 판단해 보는 것도 좋겠죠. 그렇다면 방광염의 치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항생제 치료입니다. 방광염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대부분 균에 의해서 생기기 때문에 적절한 항생제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고요. 보통은 짧게는 한 3일에서 5일 정도 치료하면은 방광염이 치료가 된다고 되어 있고요.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균에 맞는 항생제를 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에 오셨을 때 배양 검사를 나가보고 그 배양 검사의 결과에 따라서 맞는 약이 잘 들어갔는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좀 약을 바꾸고 이런 것도 좀 있을 수 있어요. 다만 일부 방광염 원인균 중에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복용하는 경구약에 잘 듣지 않고 내성이 있는 균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,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먹는 약만으로 치료가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균에 맞는 적합한 항생제 주사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이런 방광염이 생기기 전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예방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. 발생하지 않게 좀 평소에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한데, 어떻게 그러면 조금이라도 이런 방광염이 잘 안 생기게 관리를 하는 걸까요? 우선 본인의 이제 면역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뭐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잘 드시고 잘 주무시고 건강한 어떤 생활 패턴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요. 무엇보다 이제 균이 방광에 이제 붙어서 이제 염증이 생기는 걸 좀 막아주기 위해서 물을 좀 많이 드셔서 소변량을 좀 늘리는 것도 좀 중요해요. 그리고 가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성관계 후에 며칠 지나면 바로 방광염이 그렇게 생기는 분들도 있는데, 이런 경우는 성관계 후에 예방적으로 좀 항생제를 며칠 드실 수 있게 그런 어떤 예방적 항생제 복용 요법을 좀 쓰시는 경우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.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에는 조금 민망한 얘기지만 대변을 닦을 때 뒤에서 앞으로 닦는 것보다는 앞에서 뒤로 닦는 것도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, 너무 잦은 질 세척은 하지 않는 걸 권유드립니다. 너무 잦은 질 세척의 경우는 정상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질상제균을 없애주어서 그로 인해서 질 내 안 좋은 세균을 좀 증가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되게 되고, 이런 것이 또 상행성 감염을 일으켜서 방광염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. 이상 우선 급성 방광염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, 사실 이게 급성 방광염이 워낙 흔한 증상이니만큼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이제 예전에는 약을 안 드시고도 좋아졌으니까 그냥 물 많이 마시고 버티면 되겠지라고 이렇게 하면서 병원을 안 오고 증상을 악화시키는 것보다 이런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꼭 비뇨기과를 방문하셔서 상담하고 치료를 받는 것을 권유드립니다.